안녕하세요. 건강과 웰레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오늘은 난임 전문가이신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김진영 원장님과 함께 난소기능 저하 환자의 임신 성공 전략, 난임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네, 원장님, 난소기능 저하란 무엇인가요? 네, 난소기능 저하는 나이에 비해서 배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난소 안에 난포들이 있는데 그게 개수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AMH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난소 나이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난소 안에 작은 난포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인데, 난포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난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MH 수치를 검사하면은 이제 그걸로 내 난소 안에 얼마나 난자를 많이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 나이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MH 수치가 나이 평균보다 낮으면 난소 기능 저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소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난소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은 딱히 좀 없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AMH 수치를 검사를 해야 이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증상을 의심을 한다면은 배란이 잘 안 될 때 이제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좀 불순해진다, 이럴 때는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난소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AMH는 자신의 난소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피검사를 하시면 되고, 저희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에서는 당일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난소 나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 AMH 수치 평균이 궁금합니다, 원장님. AMH 수치는 난소 나이랑 많이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별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나이의 평균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느 나이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난소 나이가 평균보다 낮으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나이보다 노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임신 시도를 하거나, 이제 미혼인 경우에는 빨리 이제 난자 동결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이 이제 수치가 낮게 나오면은 어떤 빠른 그 난임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원장님,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의 임신 성공담이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MH가 낮은데 임신하신 분들이 꽤 많죠. AMH가 뭐 0.1, 뭐 0.05 뭐 이런 분들도 많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막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또 힘을 내서 난자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 뭐 몇 달, 어떤 분들은 거의 1년에 걸쳐서 그 수정란을 모으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또 좋은 배아가 나옵니다. 수정란의 퀄리티가 좋은 배아가 얻어지는데, 이제 그런 배아를 최대한 선별을 해서 이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폐경이다, 뭐 그분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냥 난자 공여를 받아보셔라,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번 이제 한국에 오신 김에 한번 저한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보니까 생리하신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제 언제가 마지막 생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초음파를 봤더니 뭔가 난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란일 수도 있고 뭐 난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반반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난자를 뽑았죠. 그랬더니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수정을 시켜서 이제 3일 배양으로 잘 키워서 이제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하고, 이제 하나 가지고 이식을 하긴 좀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이제 트라이를 해보자. 근데 내가 이제 그 해외를 들어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더 미룰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생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또 봤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가 또 기적적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채취를 했죠. 그래가지고
또 잘 가는 거예요. 배양이 잘 돼서 3일 배양을 저번에 한 거하고 이제 이번에 채취한 난자를 또 3일 배양을 키워가지고 3일 배양 그러면 이제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2개를 여기 우리의 최선이니까 이걸 이식해보자.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이 쌍둥이가 된 거예요. 임신이 너무 이제 행복해 하시면서 이제 출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건강한 쌍둥이를 낳아서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죠. 네.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MH가 뭐 0.01 막 이러니까 폐경으로 선고를 받고 폐경 그 호르몬 치료를 뭐 한 몇 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폐경 관리를 위해서 이제 오셨다가 혹시나 이제 시험관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자. 그래서 초음파를 봤는데 또 뭐 난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난자를 또 채취를 해서 또 이제 그걸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일단은 동결을 하고 네, 하나를 바로 이식하기엔 좀 불안하니까 하고 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또 이제 뭐 한 달 막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난포가 또 조그만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주사를 막 맞고 해가지고 난포를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난자를 뽑아서 수정을 시켜서 또 배양을 시키니까 이게 수정만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서 또 이식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또 임신하셔가지고 네, 건강하게 또 출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MH가 낮아도 거듭 말씀드리면 이거는 난자 개수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난소기능 환자가 과배란을 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AMH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난소 안에 동남포 개수를 반영하는 거긴 하지만 예, 그게 항상 막 일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뭐 동남포가 하나만 초음파에서 보일 때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달에는 조금 많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그럴 때는 과배란 주사를 맞아서 조금 2~3개라도 더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동남포가 생기는 게 아주 작은 우리 그 초음파로 안 보이는 아주 원신한 포에서부터 막 자라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커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난자가 많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단 생리 때 오셔서 보기 시작은 해야죠. 근데 생리 때 봤을 때 난포가 없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뭐 호르몬 약을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보죠. 뭐 일주일 간격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때 난포가 보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촉진제 같은 거를 투여를 해가지고 난포를 좀 잘 키워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난자의 개수를 늘리려면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요? 난소기능 저하를 뭐 어떤 방법으로 막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난소까지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막 너무 큰 기대를 하실 정도로 만보 걷기를 한다고 해서 개수가 막 이만큼 늘어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난소기능 저하의 경우 과배란 주사를 맞고 임신 성공한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예, 난소기능 저하라고 해서 무조건 난자가 막 안 나오고 뭐 진짜 딱 매달 하나만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동난포가 조금 여러 개 보이는 달이 있고 하다 보면은 조금 여러 개가 자라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보일 때는 그럴 때는 좀 과배란 주사를 우리가 딱 맞아가지고 원래 한 개씩만 나오시던 분이 그래도 2~3개 정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시험관 성공하기도 하고 합니다. 생리 끊긴 AMH 수치 0.04점 그 난자 환자는 어떻게 난임 치료를 해야 할까요? 폐경을 선고받고 호르몬 치료를 하시다가도 난포가 하나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채취해서 임신이 되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폐경을 선고받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좀 관찰을 하다 보면은 난자가 좀 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례마다 틀려서 그거는 좀 이제 진료를 보시고 이제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난소기능 저하 환자에게 맞는 시험관 아기 시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그거에는 꼭 뭐 이런 방법을 꼭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요. 잘 관찰을 하면서 그때 최선이 뭔가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난소 기능 저하에서는 난포가 적기 때문에 고용량의 그런 과배란 주사를 맞아도 난자가 잘 안 자라니까 그래서 자연주기나 이제 저자극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달이 보면은 동남포의 개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좀 동남포가 많이 보이는 달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과배란 주사를 좀 맞아서 여러 개를 좀 키우는 그런 방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 자연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난소 기능 저하 환자는 시선관하기 시술 장기호법과 단기호법 중 어떤 시술 방법으로 하는 게 임신 성공률이 더 높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장기호법은 그 여성 호르몬을 억제했다가 난포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에서는 조금 잘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호법을 당연히 많이 쓰는데 그렇지만 또 장기호법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냐면은 난포가 조금 그래도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난자가 진짜 난포가 딱 하나만 자라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약간 장기호법을 통해서 좀 호르몬을 억제를 했다가 다시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은 사이즈가 좀 균일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조금 또 개수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때마다 다달이 반응을 보고 지난달에 어땠나를 잘 보고 이번 달에 그 초음파로 관찰을 해서 난포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난소 기능을 좋게 하는 음식이나 운동, 영양제 등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좀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렇게 뾰족한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의 그 안 좋은 상황이라도 최선을 항상 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가진다면은 거기에서 난소 기능이 더 노화되는 거는 우리가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들으셔도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항상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소 기능 저하 환자는 생리를 하지 않으면 자연 임신이 어려운가요? 네,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생리를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생리는 약간의 그 여성 호르몬만 있어도 생리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리를 하고 있는데 난소 기능은 저하되어 있는 걸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생리가 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생리가 이렇게 불순해질 때 좀 그런 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뭐 생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꼭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도 배란일 측정이나 배란 테스트기가 효과가 있나요? 네, 생리가 불순할 경우에는 배란기를 스스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배란 테스트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난포가 커진 다음에 난자를 성숙시키는 거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잡기가 스스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배란일은 초음파로 그 난포가 자라는 거를 보고 잡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배란일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생리도 규칙적이고 배란도 잘 되는데 난소 기능 저하일 수 있나요? 그렇죠. 생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봤을 때 그 AMH 수치가 떨어져 있어서 당황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이 저하가 돼도 그 호르몬이란 이제 그런 걸로 먼저 나타나지 이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모든 병들이 다 이렇게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을 좀 생각하시거나 그러면은 꼭 혈액 검사를 통해서 AMH 호르몬 검사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난소 기능 저하 환자는 착상도 잘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난소 기능 저하는 그게 꼭 임신이 안 되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난자가 한 개가 자라더라도 한 개가 배란되더라도 그게 잘 착상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착상의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대신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점점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막 착상도 안 되고 뭐 임신도 안 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난소 기능 저하 환자는 난소 기능이 안 좋은 것 말고는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그렇죠. 난소 기능 저하는 뭐 다른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돼서 거의 조기 폐경에 가깝겠다, 막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기 폐경으로 인한 뭐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 말고는 약간의 그런 난소 기능 저하는 건강상의 문제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는 폐경이 빨리 오나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난소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어서 나이보다 조금씩 이렇게 노화돼서 간다 그랬을 때는 크게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빨리 폐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폐경인지 생리불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폐경은 이제 6개월 뭐 이상 생리가 없을 때인데 갱년기가 가까운 그런 분들이 이제 6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이제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배란이 안 되면서 생리가 막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혈액 검사랑 항상 같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불규칙하다고 막 폐경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생리를 하고 있는데도 또 난소 기능은 안 좋아서 조기 폐경의 위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증상으로는 참 알기가 어렵고, 어쨌든 생리가 좀 불순하면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AMH 수치를 보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생리가 안 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생리가 안 나오면은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죠. 부정출혈하고 생리불순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니까 빨리 검사를 해라. 원래 생리가 조금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한 35일, 45일 이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만은 한 달을 완전 건너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배란이 안 되는 경우니까 자궁 안에 또 무슨 다른 병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생리가 불순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아 이식 후 언제 자가 테스트기에서 알 수 있나요? 소변 검사가 물론 이제 정확한 검사긴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음성이라고 해서 이제 실망하셔가지고 질정 주사 다 끊고 기다리셨다가 피검사 했는데 또 임신으로 나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테스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그냥 피검사하러 오기 전에 그냥 한번 확인하는 정도? 근데 결국은 피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피검사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난소 기능 저하 환자의 임신 성공 비법이 궁금합니다. 난소 기능 저하신 분들은 뭐 난자가 잘 안 자라니까 배란이 늦게 해도 되고 어쩐 때는 또 생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난자가 이만큼 자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난포가 자라는 거를 포기하지 말고 초음파를 잘 보면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관찰하다 보면은 난자가 이렇게 자랄 때가 있거든요, 난포가. 그래서 난포 보일 때 난자 채취하고 또 기다려서 난포 자라면 또 채취하고 그래서 좋은 수정란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식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임신이 결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힘들 뿐인데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